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걱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유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채 물량이 두렵다. 그죠? 최근에 있었던 뭐 상환우선주 요 부분이 주식이 전환되게 되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주가가 반드시 올랐었을 때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합리적으로 올랐다. 이게 오늘의 핵심의 포인트고요. 앞으로 주가의 전개는 분명히 룰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 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일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걱정할 단계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왜 합리적인 근거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사실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어요.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 부분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열은 과열이었죠. 왜?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테마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덜어놔라. 다만 최고가를 찍었을 때 종목이 최고가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찍어야 최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발생시키면서 상환 우선주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올랐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항상 선반영을 시키죠.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15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스타펀드맨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 정도 운영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이문이 남는 플라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 패시브 자금, 5월을 향하는 MSCI 지수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 방법까지도 일러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대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엔캠이라는 종목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게 보게 되면 엔캠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이게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산업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잠자는 사자도 일으킨다. 사실 제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처음에 에코프로머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전구체 1등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엔캠의 전해액도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전기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뭐죠? 피를 잘 돌게 한다. 사람의 머리에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했죠.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죠. 이 중요성이 잠자는 사자도 일깨워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쉬어가는 과정 MSCI 편입되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 이 과정에 예를 언급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나리오 1월 달부터 오르죠. 주가 훼손. 자, 이 부분이 우리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공부. 근데 공부가 어렵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오늘 다 일러드릴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자, 영상을 많이 좀 이런 이 종목들을 자, 나 저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이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껴야만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놓고 봅시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어떤 것 때문에 이끌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삼성 SDI의 수석 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이가 퇴사를 하면서 만든 게 2021년도에 엔캠이죠. 스타트업 기업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사채를 찍어내야죠. 돈을 빌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른 상태에서 부각되는 거죠. 맞죠? 요 부분에 의했으면 그렇게 부각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를 만들겠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락을 시킬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3월 7일 날부터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겠다. 여기서부터 떠든 상태에서 급등을 하죠. 그러면 이때로 들어갑시다. 2월 29일. 그러면 이들의 전략은 2월 28일부터 이날부터 급락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조정은 맞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아니 이 고점을 찍고 경고 종목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질이 달라지고 있죠. 왜? 삼성 SDI는 유일하게 엔캠에 뭘 몰아주지 않죠. 그나마 전해액을 얘를 안 해요. 중국도 LG도 전부 다 밀어주는데 얘를 안 합니다. 왜? 본인들을 배신하고 나갔다 이거. 이게 배신입니까? 삼성 SDI 전해액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건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뭡니까? 꿈의 배터리.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에요. 리튬이온이 뭐죠?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 돼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고체, 즉 액체의 물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 폭발 위험이 없다. 그래서 분리막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리막 종목은 제외합시다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이게 공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의도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고체로 바꾸게 되면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의 배터리에 적어도 3배에서 4배까지는 비싸지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감기 걸렸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들의 의도를 놓고 보게 되면 공매도꾼들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건 우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죠. 왜? 주가의 훼손, 삼성 SDI. 어차피 2028년도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이걸 탑재하기 위해서는 3배의 가격이 드는데 뭐 포르쉐나 비싼 차 말고는 어떻게 탑재를 하겠습니까? 너무 진전적인 주가의 조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께 자, 어떤 큰 판을 보는 시장을 읽는 전략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제가 이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작년 7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뤄야 된다. 큰 판의 시각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이 금전을 요구하는 이 유튜버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리딩방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어느 정도 저도 경각심을 날리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좀 이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공인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이런 부조리를 좀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자,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이따 제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최저점에 사야 된다라는 영상 공부방에서 다루면서 한 번씩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볼 텐데요. 자,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2회 정도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고요.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항상 고가 매도와 그리고 저가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 산업군, 큰 판을 보는 전략, 그게 중요한 건데 종목이 한정돼서 이거 팔아버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러면서 손실을 확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봐야만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연말에는
다만 1,000원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 어디 인증 1,000원을 기부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증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자, 여기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이나 그냥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뭐 테슬라 모델 LFP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 좀 공유하면서 뭐 사람 가는 이야기 와이프 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요. 혹시나 이 공부방을 참여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조금은 고단하긴 할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고단함이 돈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감내할 수 있어야겠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이때 영상, 이 영상, 그리고 이때 영상,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주식타짜 안교수. 제가 이 펀드 매니저 시기에 동료들한테 불렸던 이 별명이라 요거 구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채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후반 영상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지에 대한 부분도 살짝 이제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캠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 그죠? 그것도 첨부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뭐 전환우선주 어쩌고 저쩌고, CB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없는 근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때가 언제냐면 10만 5천 100원을 찍던 날이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사실 이때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 하락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일 때는 동반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봅시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린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위에서 때려 맞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봐봐요. 플러스로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올랐던 시총이 컸었던 1.7조 원에 대한 종목은 주가 훼손을 이끌어냈죠. 이유는 뭘까요? 제가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단기적인 적정가는 뭐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핵심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을 보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후발성은 있지만 동반적인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하죠. 덕산테코피아 전해액을 다루죠. 같이 움직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업군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분명히 똥언지 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날 급락 공모방 내용입니다. 자, 뭡니까? 맞아요. 이때 트럼프와 이제 그 누구죠? 그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이제 참패를 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2차전지 전 업종이 급락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옥석을 가립시다. 이거였죠. 옥석을 가립시다. 어허?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서 1월 22일 날짜 10만 원 정도의 라운드픽에 접근해 봅시다 해서 공부방에서 다루면서 여러분들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전액에 대한 시장의 2차 전지 매도로 인해서 수급 진입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산업군을 맞추는 거에 공부가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꼴배기 싫은 유튜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보내드린 거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어떤 하락과 상승, 경고 사인을 날려야 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리고 공모방에서는 항상 어떤 시장의 산업군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급등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33만 원, 36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요 말씀을 드렸는지 이 고가는 알아낼 수 없어요. 어디까지 찍는지를 누가 압니까?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자, 초긴급 세력들은 딱 이 가격까지만 올리고 나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무조건 그들처럼 하세요라고 해서 이때 고가를 찍고 31만 3천 원. 이때 움직일 때 제가 아마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3천 정도 나왔네요. 뭐 기숙시, 성넥시, 심장마비라고 했어. 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 있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량이 너무 갑자기 오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이날 33만 원 정확히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어떻죠? 33만 원에 끝나고 36만 원을 넘지 않았죠.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곱하기 2라는 부분이 최고점. 여기를 이제 뚫지만 않으면 되는데 찍고 왔기 때문에 경고 종목은 해제시켜 갈 겁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2월 27일 종가 매도합시다. 경고 종목 해제 이후에 주가 조정 가능성 크다. 이때 했던 말은 뭐죠? 5월 패시브 자금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큰 판을 보고 시장의 룰을 이해하시죠. 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패시브 자금의 룰도 이해해 드릴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사채의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5월에 있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채의 오병 이슈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다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혹시나 이 공부를 링크 주소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떠한 공부방 주소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통신사에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저에게는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니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뭐 금전을 유발하는 사태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 경각심을 날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그렇다 칩시다. 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가?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제가 이제 개인 채널 이용해서 이제 900명 정도 됐네요. 1,400회 됐고,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있었는데 벌써 이제 5일 전 됐네요.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이때 제가 중요한 부분 1분 한 42초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 뭐 시간에 의해서 2% 올랐다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 의미 없다. 자, 관련주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 중요한 부분 볼게요. 자,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목요일을 좀 더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더. 토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목요일을 좀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차트쟁이들은 이거 5일선을 깨져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미 얻어맞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차트쟁이들 이야기 듣지 마라. 깨지면 매도라고 하는 자, 좀 비속어 써도 됩니까? 빙신이죠, 이거. 예.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더. 요 부분은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랐어요. 근거가 중요하죠. 자, 상환 우선주. 자, 앱클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얘 때문에 지금 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등장을 하는데 자, 봐요. 어떤 하락을 보입니까? 앱클론. 네. 자, 그죠? 자, 이거 끊고 한번 봅시다. 앱클론을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이죠. 월요일날 분명 반등 와요.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오를 거라고요 라고 했죠. 고문방에서 다루기도 했고
제 개인 채널에서 올렸는데 잘 보시게 되면 앱클론도 역시나 저는 항상 근거 있는 이야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공부가 돼 있어야 돼. 큰 산을 보려면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뭘 봐야죠?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죠. 자, 요 부분이 상한우선주의 이야기 나왔다가 딱 때려봤죠. 그죠? 근데 이미 올랐잖아요. 그리고 시총의 규모가 3천억이죠. 4조 5조예요. 그쵸? 이렇게 한 번은 때려 맞는 경우는 없답니다. 왜? 이 사이클과 이 사이클은 다르잖아요. 반등이 올 겁니다. 선반영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죠? 다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보내드렸죠. 사실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올해 54 됐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이유는 정보 측에서도 느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휘둘리시는 분이 많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제가 근거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나 할 때도 몇 번 참석하셨죠. 이따 세미나 여러분들 그 참석할 수 있게끔 좀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 시초가에 매도해서 27만 6천 원 금방 해서 한번 깎고 가자 대응 사료. 자 영상 주제와 같이 상한우선주 이벤트 선반영된 주가 단 향후 재진입 비중 조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이거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공부방에서 반드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말 참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배님들도 이거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휴대폰이 과거 휴대폰, 예, 이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장서서 시장에 어떠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제 첫 번째 시장에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급등 나왔죠. 자, 최고점을 알아내는 방법과 사야 되는 거는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야, 너 왜 과거에 맞췄던 이야기만 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말해야지. 오려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전환수채 물량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게 오르기 전 10만 원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환사채였죠. 몸이 체중이 5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과연 큰 걸까요? 저는 5월, 이제 전환되는 4월이 있고 그리고 5월이 있고 6월, 7월이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대한 부분은 변동폭 플레이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다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에 있을 이 이벤트에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채 물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36만 원이 갔다고 했을 때 본전 플레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에 대한 변동폭을 축소하면서 수익 구간을 꾸준히 쌓아 나가면서 36만 원이 됐을 때는 내 평가액은 50만 원, 60만 원 또는 70만 원의 평가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미 많이 올라온 주가 맞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엔캠은 전환사채나 CB 상환 우선주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변동폭 플레이도 상당 부분 대형주 치고는 28%, 27%의 변동성을 준다는 거죠. 금요일날도 그렇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5%, 플러스 4%, 종가는 마이너스 0.5%. 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공부방을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빠졌던 이유, 상승했던 이유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공부하시자고요. 네, 자, 상단에 나 있는 여러분 고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기를 직접 낚는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어요. 인생의 선배님들 사실 선배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까지 많은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죠? 맞습니다.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선배님들 중에서는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 플레이 이때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자 에코프로머티가 떨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떨어질 뻔했던 이유가 거래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몸집이 너무 커져 있어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 제가 펀드 매직 시기에 기계 룰에서 패시브 작업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사실 이 최근의 주가 조정에도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HLB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예, 이런 종목들.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1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둘 다. 이점 수급의 불균형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죠. 아무래도 요 2차 전지 전 업종에 대한 부분, 아무리 좋은 용가리 통뼈도요, 때로는 이런 시장이 이제 편중화된, 예, 요런 거는 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공부방에서 매일 다룹니다만,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 제가 1,000억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의 산업군을 추정을 해야 돼요. 같이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를 손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유동적으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을 좀 사게 되면 어떤 업종을 덜어놔야만 되죠. 왜? 천조, 이천조, 일경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다만 아프죠. 그 아픈 감정을 안 갖고 가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할 수 있으면 그게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 7월부터 활동하고 있네요. 다 아시죠, 저? 예. 이 사이트, 자, 제가 공부방 채널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뭐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들에 많이 휘말린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타투 안 교수 금융권 세미나, 제가 이제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그래서 수익률 관리를 가장 잘했다. 1세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금에 한 50조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세미나를 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놓고 봤더니요, 작년 7월 16일부터 해서 2,567%의 수익이 달성이 됐더라고요. 자, 물론 중간에 산업군에 좀 해산이 있을 때 항상 말하죠. 2차 전지 산업군, 배터리 산업군, 어떤 산업군이 단발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 것도 중요한데. 훼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로스컷을 좀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떤 거냐면 시장의 질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경제 위기, 코로나 같은 상황, 이럴 때는 좀 피해가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 이후부터 쭉 했더니 이런 수익률이 발생이 됐어요. 바이오 산업군, 그다음에 신성일테크도 저는 초전도체로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연기금 애들한테, 자,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되는 시기다. 2차 전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세력들이 그렇게 엮여버린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테마주 추천하신 거예요? 라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이저 증권사의 집중 투자 흔적. 이것도요, 제가 공부방에서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직 살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산업의 사이클, AI 사이클, 그죠? 어떤 산업군이 이동됐을 때 잠자는 사자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공부방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재무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짜 공부하기 싫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거예요. 한 예로 이따 공부 영상 첨부해 드릴 텐데, 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공부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잠자는 이런 종목들 있죠. 예, 반도체 오를 때 오르지 못했던 종목도 AI 산업군을 만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린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탑다운 방식을 취하자. 시장을 먼저 보자. 제롬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하는가, 동결을 하는가, 아니면 뭐죠? 맞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제롬 파월의 이입만 보아야 되냐? 아니죠. 고용지표,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다? 맞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하, 얘는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없겠네. 시장이 평준화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네. 알 수 있고. 산업군은요.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양극재, 무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미중무역 갈등의 수혜주는 무엇일까? 퀘스천, 숨겨가는 과정. 반도체는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리, 파운드리, 패밀리스. 이 부분에서 AI 반도체만 최근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바이오는요. 일반화 감제, 표적화 감제, 면역화 감제. 표적을 이것만 암을 치료하냐, 면역을 끌어올려서 다른 암도 치료하느냐. 이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이오도 아무리 영업 환경이 좋아도 어떤 거는 미친 듯이 가고 어떤 거는 조정을 받고 살짝 살짝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도 좀 일러드릴 텐데요. 엔캠 비공개 IR 내용이 있어요. 오정강 씨는 지금 IR 자료를 통해서 기관들 대상으로만 비공개 IR을 했어요. 세일즈 좀 잘하세요,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환 우선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채에 대한 부분을 좀 처분하기 위해서 블럭딜 절차를 좀 발휘할 거예요. 예, 있을 거예요. 그 날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캠이 사실 이제 아트라스 8000이라고 하는 이 법인을 통해서 오정강 씨가 최대 주주로 있죠. 이제 광무라는 회사를 관리 종목에서 정상화시키면 매각한다 해서 리튬이엄 전액에 대한 핵심 소재인 리튬이엄을 공급받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거 매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다시 인수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이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미나가 하나 예정돼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뭐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 제가 올해 이제 트렌드로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 그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엔캠과 덕산테코피아, 솔브넨홀딩 세 가지 종목을 영상에서처럼 이야기했는데 다 급등했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전해액의 뒤를 이을 핵심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이 주제입니다. 엔캠과 신성델타테크 후속주라는 건데 공모방에서는 다룰 텐데요.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제일 앞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은 빚어볼 수는 있지만 뒤에 이제 저 소강당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열어서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이제 얼굴을 좀 마주 보고 우리 가끔씩 정기 모임 하시는 거 아시죠? 서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봅시다. 참석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나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엔캠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세미나 큰 판을 이해하는 전략 고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는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그분의 폰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요 주사를 해서 소강당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래서 위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라는 특수 질병이 나왔을 때도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죠. 유연하게 가려면 시장에 판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잠깐 첨부해 드릴까요? 네,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